$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저희가 너무 신중한 예,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방송이 또 화면이 돌아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네요. 있었습니다. 아유, 저희 지금 혹시- 부사장님 컴퓨터 앞에 늘 그 미국 주식 관련된 책이 붙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뭐 야미자. 카페를 네, 새로 만드셨어요? 저희 어제 찾아오신 마찬가지고 저희를 좋아하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자료 올리면 그 자료를 캡처해갖고 또 올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료를 따로 야미자 카페 만들어 거기다 올려드릴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야미자리? 야, 너도 미국 잘할 수 있어? 이런 건 그런 거죠.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나두를 약간 그렇죠. 오마주 그걸 좀 하셨군요. 카피한 걸로 보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야미잘 지금 검색했을 때도 지금 카페에 아직 안 나올 수도 아직 있어요. 안 나옵니다. 또 만들어지지 네, 얼마 안 얼마 안 돼. 됐으니까요. 그런 네. 카페니까 주소가 야미잘 YAMIGAL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Z. 관련한 자료도 여기 네.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래윤 부장 데이터맵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전 부장님. 네. 오늘은 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오셨을지 네. 기대가 됩니다. 아, 이분 얘기 처음에 가지고 오셨네요. 네. 이분 요새 말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오늘도 이제 시장 이슈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고, 네. 참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든 말씀을 그렇죠. 드리기가 언제가 바닥일 것이냐,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에 또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되게 저 역시도 지금 항상 긴장의 날을 세우고 있는데, 일단 뭐 댓글에서도 나오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예, 이제 오늘 하고 이제 내일 사이에 FOMC 결과가 이제 나올 거고, 그쵸. 예, 그래서 뭐 0.25%를 올리느냐, 뭐 0.50%를 올리느냐, 뭐 얘기가 뭐 나오지만 시나리오도 뭐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됐을 때 케이스, 저렇게 됐을 때 케이스. 사실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모든 예상들이 다 틀렸던 시장이잖아요. 예, 분명히 뭐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올해 증시 생각보다 뭐 나쁘지 않을 거다 이랬는데 지금 반대로 됐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러시아 예, 러시아. 디폴트 리스크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저도 이거는 뭐 제가 예상할 수는 없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반의 가능성은 두고 있는데, 당연히 이거는 러시아가 돈이 그렇다고 없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예, 최근까지 유가 상승을 하면서 경제의 60% 이상을 원유로 벌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돈은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푸틴이 또 뻗대는 기질이 있을까봐 갚을 수 있는데 일부러 갚지 말고 쟤네들한테도 우리 뭔가 그냥 좀 뭐 보여주자 뭐 이런 느낌으로 혹시나 나올까봐 그게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 돈 받을 사람이 더 사실 그렇죠. 애타요. 그러니까요. 네. 예, 돈 주는 줄 사람은 사람은 안 갚아잖아요. 배짱이고. 그렇죠. 그래서 약간 배짱을 부리는 게 아닐까라는 한편에 약간의 걱정이 있어요. 근데 뭐 그렇죠. 예상은 못하는 부분인데, 그런다 할지라도 설사 만약에 디폴트를 진짜 해버리고 못 갚아 이렇게 대놓고 시장이 혹시나 하락에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정말 이제 거의 진바닥에 나온 게 아닐까. 오히려. 그게 이제 유럽 쪽에 갚는 본드 부분인데, 그걸 못 갚았다 그래서 받는 쪽에 저 유럽 경제가 휘청할 정도가 아니거든요. 예, 뭐 금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1조 정도일 거예요. 그 이자 부분이. 그래서 저는 뭐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고, FOMC도 오히려 저는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게 0.25건 0.50이건 그게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의 어떤 신호탄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추가 하락이 더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진짜 진 바닥에 나오느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았냐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2010년 이후에 나스닥이 두 번째로 긴 조정이에요. 맞아. 예, 그래서 그리고 2018년 말에도 이 정도 긴 조정이 있었어요. 무역 전쟁 때문에. 그래서 진짜 저를 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도 이제 뭐 여러 PB 분들하고도 연락도 해보고 했는데 다들 많이 지쳐 있어요. 조정이 한 달 정도면 괜찮은데 3달을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쵸. 지지부진하게. 예, 저도 진짜 매일 지쳐 있는 마음인데, 이제 내가 정말 지쳐 있을 때가 바닥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하기 때문에 좀 다들 기운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기회를 좀 빨리 포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이제 그 한 번에 내가 바닥을 탁 캐치해야지는 그 누구도 못 맞추니까. 그건 욕심이죠. 예, 최대한 잘게 정말 슬라이스로 잘라서 네. 여러 번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이제는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좀 서두가 길었는데 네. 예, 짐 크레이머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군요. 네. 아, 짐. 네. 네. 짐 크레이머도 예, 미국 증시에 이제 곧 바닥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예, 이분이 이제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월스트리트가 너무 네거티브하다. 저랑 똑같은 거죠. 이제 그 PB나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금융사 직원들조차도 이제는 지쳤어. 지쳤어. 이젠 나도 모르겠어. 뭐 힘들어라고 할 때가 이제 진짜 바닥이 나올 때다. 아까도 봤잖아요. 현금 비중을 그렇게 네. 많이 올린 게 굉장히 좀 네. 이례적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국 그랬을 때가 바텀, 이제 바닥이 거의 다 왔을 때다. 뭐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또 돌아보시면은요, 그 코로나 터졌던 3월에 네. 그때도 조정이 한 달 만에 끝났었어요. 잘 그때는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단발적인 네. 이슈인데 네. 지금은 사실 좀 그러니까요. 약간 결이 다르잖아요. 결이 좀 이슈의 다르죠. 결이. 근데 그때도 하여튼 그런 이슈가 있을 때 한 달 만에 확 빠지고 또 확 올라오고 차라리 이랬었어요. 그런 장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났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스물스물 올랐다 좀 다시 내리고 네. 조금 희망 주는 것 같다 또 다시 빼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더 지치는 거거든요. 지쳤죠.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이분 얘기도 결국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기다렸던 거는 이번 주였잖아요. 3월 FMC. FMC. 예,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예상치 못했던 러시아 이슈가 있었는데 뭐 디폴트 이슈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 주에 모든 것들이 웬만한 거 다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렇게 되고 2주가 지나면 또 다시 어닝 시즌이 시작을 합니다. 오. 예, 4월 초부터 또 네. 4월 둘째 주부터 보통 이제 금융주들이 시작을 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들이 또 나왔을 때 생각보다 또 견조한 모습들이 혹시 더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저점의 심리가 형성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짐 크레머도 예, 저희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힘든 시기를 이겨내야 되고 이겨내야 된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짐 크레이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지티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좀 이렇게 중도를 지키면서 안 좋은 쪽과 좋은 쪽 얘기를 둘 다 네. 들어가면서 네. 좀 천천히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그렇죠. 뭐 포지션을 빠르게 전환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이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조금 더 희망을 드리자면 제가 최근에는 심리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든데 그렇죠. 한편으로는 되게 바빴던 게 진짜 거액자산가분들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아. 예, 저는 그게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한 번도 주식을 안 하셨던 분들이 네. 뭐 은행에 예금에 넣어놓으시거나 하셨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드리면 또 이제 방송 보시는 개인 투자분들은 좀 또 위화감 느낀다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 수십억에서 수백억 대의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으세요. 근데 당연히 한 번에 사지는 않았고 그렇죠. 이제 이번 주부터 FMC 끝나면 조금씩 나눠서 이제 들어가겠다. 빅테크라든가 이제 현금 흐름이 좀 풍부한 기업들 그게 실제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머니들은 이제 실제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실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친한 PB들한테도 여쭤보면 한편으로는 기존에 들어가셔서 물려 있으신 분들은 참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추가 매수를 언제든 얘기해라. 또 이건 더 사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아예 안 하셨던 분들도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는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게 여기서 바닥일지 아닐지 그 누구도 몰라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심리는 이제는 좀 바닥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씩은 퍼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도은행커도 최근에 움직이려고 막 이렇게 준비하시더라고요. 금을- 돈이 뭐 얼마 안 금을 팔고 되는데 있어요, 금을. 그걸 어떻게 증권사 가져가셔서 금을 빨아가지고 주식 살려고. 예. 중요한 건 아직 제가 금은방을 못 갔어요. 아니, 금가게가 다시 아니, 꺾이더라고요. 아니. 오늘 항상 운전하면서 금값 올랐다면 오늘 팔아야지 또 까먹고 오늘 팔아 아직 못 팔았습니다. 아니 그냥 저기 맡기세요. 직접 주고 주식을 받으세요 대신. 좀 구수한 편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금은방에 예. 이렇게 맡기고 팔고. 그렇습니다. 예. 그 큰 변화가 중요해 보이네요, 되게. 그러니까 저희도 현장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네. 한편으로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신다는 걸 보면 항상 그런 그러니까 자산가분들은 그 촉이 있으신 것 촉이 같더라고요. 있죠. 그래서 촉이 있어요. 항상 돈을 버는 분들이 더 버는 그런 걸 저도 항상 그렇죠. 느끼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그런 시점이 좀 온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움직임이
자녀들 주식 증여가 굉장히 많이 시작이 됐어요. 낮아졌을 때 네. 증여를 해야 되니까. 사실 그게 현명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팬데믹 때도 그게 가장 핫 맞아요. 이슈였잖아요. 결국 그때 하신 분들이 또 성공했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미성년 자녀들은 뭐 2천만 원까지 현금 증여한 다음에 주식을 사서 증가분에 대해서는 뭐 세금 이전에 부과하지 않으니까. 증여 신고하시면은 세금이 추가적으로 있지는 않으니까 지금 같은 시점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힘이 나실 것 같아요. 아니, 부장님 힘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힘이 날 수가 없죠 요새. 우리 부장님이 지금 너무 많이 힘드신 게 이 태도와 표정에 너무 드러나서 그럽니까? 그 전에 항상 보면 우리 부장님 되게 뭔가 씩씩하고 씩씩했습니다.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어깨도 처지시고 우리 부장님의 어깨가 좀 펴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얼굴이 변할 때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굳어 있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도. 그래서 이제 바닥에 나오지 않겠냐고 아, 짐 크레이머가 알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분은 네. 웨드부시. 네, 이분도 정말 강세론자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얘기하면 절반 정도만 들어라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또 힘들 때는 이런 분들 얘기가 도움이 되니까 예, 또 사실 그 굉장히 정석적이고 뻔한 얘기는 하셨지만 저희들한테 시사하는 바는 있죠. 예, 현명한 투자자라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셀프포스 같이 잉여 현금 흐름이 풍부한 기업들을 사서 투자해라.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이렇게 뭐 공포도 아져다 줬지만 이런 과매도세가 나타날 때는 하이 퀄러티 종목에 투자할 기회였었다. 그리고 잉여 현금 풍부하고 방어적인 사업 모델을 보유한 대형 기술주가 로테이션이 이제 나오니까 이제는 대형 기술주가 소형주를 아웃퍼폼 할 것이다.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이런 종목들을 얘기하셨는데 사이버 보안 종목들도 여전히 이제 그 뭐랄까요 매출액 증가는 좋은데 순이익 부분에 아직 안 나는 기업들도 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도 사실은 이렇게 얘기는 하셨지만 잘 골라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편이고요. 의외로 사이버 보안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주식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저 앞에서 얘기하셨던 현금 흐름이 풍부한 빅테크 정도만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니까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런 빅테크 종목도 좋아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한 종목을 그건 더 좋아하죠. 눈을 너무 좋아합니다. 돌리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반등을 할 때 가장 강하게 반등하는 거는 제대로 펀더멘털이 살아있는 그렇습니다. 기업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의 네. 종목 발굴을 충분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래에 있는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는 위에 있는 위에 종목을 있는 더 걸. 언급을 네. 해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름이 어렵네요. 알티미터스 브래드 거스트너. 네, 저도 뭐 처음 들었는데 네네. 이분은 누구죠? 이분도 이제 헤지 펀드를 운용하시는 대표 중에 한 분이시고요. 이런 분들이 미국에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말씀 하나하나 하는 걸 하면은 수천 개의 코멘트가 나올 건데 일단은 또 좀 특이하길래 제가 준비를 해봤고 CNBC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분이 알티미터스의 브래드 거스트너라는 CEO께서 그 헤지 펀드 중에 스노우플레이크가 30% 정도 가장 많은데 본인은 이게 여기 그대로 얘기하셨잖아요. 3 years. 3년 내에 3x 3배 이상 갈 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분의 생각입니다. 이거 버핏도 투자한 종목이셨나요? 워렌 버핏도 이제 많지는 않고요. 아주 약간의 부분을 투자를 하셨는데 이분이 3배 이상 상승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2주 전쯤에 스노우플레이크 실적 전날 한번 이거 보여드렸었죠.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근데 아직까지 그 현금 흐름 자체가 마이너스 적자인 아직까지는. 부분인데 올해 이제 흑자로 턴이 될 거다라는 기대가 좀 있다. 근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근데 이분은 일단은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솔직한 제 코멘트를 드리면 물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사주세요. 그래서 좀 이런 같이 느낌입니까? 사달라. 라는 심리가 반영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이분이 뭐 심지어 로블록스, 메타 플랫폼스, 우버도 투자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 급락이 심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분도 약간 아크와 좀 포지션이 좀 비슷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다만 지금이 급락을 크니까 이럴 수 있는데 3년 뒤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 굉장히 저점일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뭐 그가 틀릴지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또 여기서 저의 의견을 드리자면 저의 스타일상 저는 이제 이런 기업들은 지금은 저도 건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은 지금은 빅테크를 저는 일단 나눠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쪽이라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있었다. 워낙 뉴스가 없어요. 최근에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또 일단은 참고서 한번 보시라고 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이 스노우플레이크 물렸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니까 네. 또 네.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 가지고 계신 분도 네,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네. 서학계 아니, 근데 뭐 분들이 주식 안 물린 분이 있습니까? 다 물렸지 지금? 그렇죠. 다 물려 있잖아요. 앙. 네, 그래서 네. 물려 있고 그럼 차트 잠깐 보고 네. 얼마나 빠졌는지 같이 좀 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노우플레이크와 로블록스 차트를 제가 이제 핀비즈에서 캡처를 해왔는데요. 네. 예, 아우, 많이 제가 빠졌네요. 뭐 여기 위에 코멘트를 써놨지만 아우. 이분도 많이 힘드실 것 같다. 네. 그의 생각이 부디 3년 뒤에는 예, 맞기를 바란다. 제가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네. 이걸 지금 또 이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그쵸. 투자자들 분들 중에서. 그래서 이 두 기업에 대해서도 제가 하필 그 2주 전에 한번 똑같이 이 두 기업을 그때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사업 비즈니스 자체는 성장성도 굉장히 좋고 나쁘지 않은데 약간씩 한 번씩 분기마다 둔화되는 시그널들이나 데이터가 나오면 이렇게 확 금리 인상기에 밀어버리는 패턴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예, 결국 또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됐을 때는 또 바로 티핑 포인트가 돼서 올라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 저는 지금 파는 거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업들을. 예, 왜냐하면 또 기업들의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예, 일단은 좀 힘내서 잘 견뎌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조금 네. 제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면은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 글로벌 라이브 때 이걸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애플이 사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 뉴스들이 다 묻혀버리고 그러니까요.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요번에 요 중저가 모델인 SE 모델을 내놨잖아요. 근데 요 SE 모델에 들어가는 칩이 사실 삼성전자의 갤럭시랑 비교했을 때 좀 좋은 성능이에요. 많이. 오. 예. 그래서 A15 칩이라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신형 아이폰 SE, 그러니까 중저가 모델이라서 50만 원대예요. 오. 그래서 기존의 애플 가격보다 절반 가격인데 이 안에 들어간 A15 칩이 애플이 직접 자체 제작한 칩이에요. 아시겠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라는 걸 가져다 쓰죠. 그리고 또 삼성에서 일부 만든 AP를 직접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른 데 걸 가져다 똑같이 쓰다가 이제 자체 개발한 칩을 쓰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칩 같은 경우를 지금 현재 그 TSMC에다 외주를 줘서 그걸 설계를 삼성전자 이런 데 가져온 걸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칩을. 그래서 반도체 공급을 어느 정도 좀 그 최근에 공급망 이슈를 타개하던 부분도 컸는데 이 A15 칩은 사실 좀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고성능 스마트폰을 중저가 모델에 지금 이 칩을 넣었다는 게 사실 좀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봤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그 칩에 대한 기능을 제가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예, 5나노 칩이에요. 이 A15 바이오닉 그 칩이라는 게. 근데 AI 성능이 무려 43% 이상 향상이 된 거고 그 지난해 출시됐던 A14 모델 대비 성능이 여기다 보시다시피 43% 향상이 됐고 경쟁사 제품보다 최대 50%가 더 빠른 사양이에요. 경쟁 근데- 제품이라면 삼성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쉽게 말하면 중저가 모델에다 더 성능이 빠른 걸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아이폰 14가 나올 거에 이걸 넣었다는 것도 사실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중저가 모델에 이걸 넣었다는 거는 굉장히 하이엔드만 많이 팔린 게 아니라 이제 중저가 모델 그 시장도 쪽에서도 장악하겠죠. 장악을 하겠다라는 좀 시장 생각이 들어간 거라서 사실 애플 아이폰 사시는 분들은 이게 43% 빠르건 20%가 빠르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냥 사시잖아요. 애플이니까 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썼는데 이게 생각보다 성능도 더 빠르고 뭐 이런 게 네. 있었다 그러면 조금 더 뭔가 아이폰 입장에서는 더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삼성 쓰던 뭐 미국 분들이나 유럽 분들은 애플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애플이 네. 그 이렇게 쓱 하면 뭐 결제되는 것도 한다고 하잖아요. 네, 탭투페이. 기계 자체가 탭투페이, 탭투페이. 네, 네. 용어를 몰라서 쓱 하면 결제되는. 아, 좋은 예. 근데 그 애플 기존 단말기는 좀 비싸니까 네. 이런 단말기가 나오면은 네. 확실히 많이 바꾸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사실 기능만 쫓아서 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심리가 모양과 디자인, 색깔 이걸 보고 고르잖아요. 사실은 브랜드. 그렇죠. 예. 삼성 어떡하죠? 근데 이 기능을 보고 사실 사시는 분들은 또 일부 있긴 한데 그렇게 크지는 않을 텐데 일단은 이런 부분이 특히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애플이 자체 개발한 칩을 넣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면 마진율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외주를 줘서 퀄컴이나 이런 데 걸 받아다가 삼성 같은 경우는 퀄컴에 스냅드래곤을 놓고 또 로열티를 퀄컴에게 또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이 다 비용인데 애플은 이젠 수직 계열화를 어느 정도 만들어 가고 있는 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 예,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중요하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뭐 웨드부시의 또 댄 아이브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이 칩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또 5G 모델에 들어가는 A15 칩인데 이게 굉장히 또 새로운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요 이슈가 또 터졌죠. 진짜 심천에 공장이 닫았죠? 예, 심천의 공장 가동 중단 이슈 네. 때문에 또 며칠 전에 애플이 또 하락하고 이랬었는데, 이건 또 글로벌 아이비들이 어떻게 보느냐. 예, 뭐 예상은 했는데요. 큰 의뢰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제가 코멘트를 써놨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여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이렇게 생산 의존도가 20% 미만이더라. 그래서 이 팍스콘에서도 다른 지역의 공장으로 이렇게 나눠서 분산을 해놓을 거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의 폐쇄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요것 때문에 애플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우려가 있었다면 일단은 글로벌 아이비들이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큰 타격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제가 네. 아주 이쁜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이 비주얼 캐피탈리스트 제가 항상 보여드렸었죠. 애플이 게임 쪽에서도 탑으로 라이즈 올라오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글씨가 조금 이제 안 보이실 텐데 에픽 게임즈하고 한번 소송전을 했었었죠. 했죠. 예. 예, 그래서 그때 에픽 게임즈하고 어떤 소송전이 있었냐면 에픽 게임즈가 그때 만든 게임에서 그 안에 자체 결제를 하는 걸 홍보를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 애플이 이제 그때 소송을 이제 그 게임 자체를 딱 끊어버렸어요. 뭐 출시를 못하게 딱 끊어버리면서 했던 얘기가 무조건 우리 애플을 통한 결제만 해야지 인앱 결제는 허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소송이 붙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사실은 애플 손을 들어주는 셈이에요. 예, 그래서 요 이슈로 인해서 여기 나오죠. 애플이 얼만큼 게임 쪽에서 장악력을 갖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라는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연도별로 그림에서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2018년, 19년, 20년 게이밍 레버뉴 매출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예, 그리고 애플이 거의 이제 프로핏이 2019년에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소니, 액티비전, 블리자드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수익이 이미 2019년부터 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때 보시면 이 4개 기업 합친 게 6.5빌리언인데 그때 당시에도 애플이 8.5빌리언을 게임에서 벌고 있었다. 근데 이 비중이 점점점 레버뉴가 더 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애플이 또 하나의 독점력을 굳혀가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오늘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네, 마무리를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애플 관련한 이야기를 쭉 전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약간 위협을 받을 위협이 수 있는 되겠어요. 이슈가 네.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애플을 투자하시는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더 매출이 증가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어쨌든 애플 주주분들에게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혜연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